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국어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사과의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우유를 쏟았어 하고 가로 열고 기억 가로 닫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사과의 말로 적절한 것을 찾습니다. 1번 생일을 축하해. 2번 미안해 닦아줄게. 3번 반가워 오랜만이야. 4번 책을 빌려줘서 고마워. 여기에 사과의 말로 적절한 것은 2번 미안해 닦아줄게 이지요. 내가 실수로 우유를 쏟았어 이렇게 말했을 때 미안해 닦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속담은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바늘 가는데 실 간다. 2.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4. 쥐 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죠. 예,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번 다음 주제에 대한 의견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1.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다. 2.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한다. 3.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다. 4.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한다. 예, 주제에 대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아니죠. 예, 다음 4번. 다음 글의 시간적 배경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이가 아파서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집 2. 아침 3. 저녁 4. 치과. 네, 여기서 시간적 배경은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것은 2. 아침과 3. 저녁이죠. 여기 1번 집과 4번 치과는 장소,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1번하고 4번은 아니고 2번하고 3번 중에 고르는 건데, 여기 문장 처음에 아침에 집에서라는 문장이 첫 마디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 시간적 배경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은 2번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올바른 문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동생은 빵을 별로 좋아한다. 말이 안 되죠. 동생은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갔다. 내일 동물원에 간 게 아니죠. 네,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삼촌은 어제 병원에 갈 것이다. 어제는 과거인데 갈 것이다. 미래의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죠. 4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되죠. 이런 문장을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르다라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4번입니다. 6번 밑줄 친 낱말 중 바르게 쓰인 것은, 받침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새가 난다.
맞나요? 2번 짐을 낡는다. 3번 새끼를 나선다. 4번 물고기를 낚는다. 네, 답은 1번이죠. 새가 난다. 2번 짐을 낡는다가 아니라 짐을 나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3번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의 나자에다 히읗 받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물고기를 낚는다. 물고기를 낚는 거는 낚는 거니까 쌍기역이 나에다 쌍기역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새가 난다 입니다. 다음 7번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이죠. 2번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한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이 아니죠. 알맞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도 보겠습니다.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이죠. 4번 상대에게 고민을 말해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지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지수를 앞질러 간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조금만 더 힘내요. 지수는 응원하는 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지수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수는 도중에 포기했을 것이다. 2번 지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번 지수는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4번 마라톤 대회의 코스는 평지로만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3번이죠. 지수는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수를 응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건 3번입니다. 9번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 근데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중요한 내용을 생략한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알맞지 않네요. 답은 1번입니다. 2.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는다. 예,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으며 요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연결하여 정리하는 거고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고요. 1번은 알맞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론 절차는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서로 질문한다.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박한다.
이 토론의 절차 어떤 단계인 건지. 1번 주장 펼치기 단계, 2번 반론하기 단계, 3번 주장 다지기 단계, 4번 정리하기 단계. 답은 2번입니다. 반론하기 위한 단계죠.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거든요. 반박, 반론. 네, 그래서 답은 2번 반론하기 단계입니다. 11번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빨간불에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 포스터, 이 광고는 무엇을 전하려는 내용일까요? 1. 손을 깨끗이 씻자. 2. 책을 꾸준히 읽자. 3. 교통 규칙을 잘 지키자. 4.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답은 3번이죠. 교통과 관련된 광고이죠. 그래서 교통 규칙을 잘 지키자입니다. 12번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기예보를 신문에서 찾는다. 청소년의 언어와 관련된 건데 일기예보 좀 뜬금없죠. 2번 멸종동물을 동물도감에서 조사한다. 이것도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3번 청소년의 줄임말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답은 3번이죠. 청소년의 줄임말, 언어 사용 실태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마저 읽겠습니다. 청소년의 체격 변화를 통계청 누리집에서 검색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성장이나 덩치 이런 거와 관련된 거에 대한 조사이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기억에서 리을 중 글쓴이의 느낌이 드러난 부분은. 네, 본문을 잘 먼저 읽어봅시다. 평소 나는 제주도에 관심이 많아 제주도에 관한 책도 읽고 검색도 해보았다. 그런데 마침 기억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일정을 짰다. 여행 당일 니은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디귿 바다를 바라보며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리을 신나서 마음이 설렜다. 예,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글쓴이의 느낌이 드러난 건 어떤 거예요? 리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신나서 마음이 설렜다. 신난다, 즐겁다, 감동이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리을입니다. 4번. 14에서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때 나른한 오후 곧 집 안 거실 나오는 사람 엄마 딸 막이 내리면 딸이 문을 열고 힘없이 거실로 들어온다. 엄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기억 무슨 일 있었니? 딸 고개를 떨구며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엄마 딸의 얼굴을 들여올리며 얼굴을 들어보렴. 극본에서 이건 극본 시나리오인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은 대사일까요? 배우일까요? 지문일까요? 해설일까요? 이것은 대사이지요. 엄마가 하는 말. 대사.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얼굴을 들어보렴. 요 세 개가 대사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니은과 의미가 같은 것은 니은이 뭐였죠? 얼굴을 들어보렴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들어 올리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은 1번 나는 손을 들었다. 같나요? 같지요. 그리고 2번 손에 꽃물이 들었다. 물이 들었다. 이건 의미가 좀 다르죠. 3번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 이것도 실제로 들은 게 아니죠. 4번 우리는 동아리에 들었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1번 나는 손을 들었다. 1번입니다. 16번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이 아닌 것은 1번 공이 구른다. 누가 공이 어찌했어요? 굴렀어요. 그래서 공이 구른다는 누가 어찌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간다. 누가 친구가 어찌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짜임새 문장입니다. 3번 얼룩말이 누가 얼룩말이 어찌했어요? 달렸어요.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짜임에 있는 건데요. 4번 봅시다. 누가 강아지는 어찌했나요? 동물이다. 어찌하지 않았죠. 강아지는 팔짝팔짝 뛰었다 라든가 강아지가 걸었다 뭐 이래야지 어찌하다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짜임과 다른 하나는 4번 강아지는 동물이다 입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날마다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날마다 운동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운동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이 글에 대한 설명문인데요. 알맞은 것은 1. 연극을 공연하려고 쓴 글인가요? 아니죠. 2번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인가요? 그쵸.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니죠. 4번 위인전을 읽고 본받고 싶은 점을 쓴 글도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하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18번 토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근거를 들어 의견을 말한다. 토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말해야 하죠. 알맞은 방법이네요. 이거는 2번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토의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의 주제에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 네, 토의할 때는 토의 주제에 관련된 의견을 말해야 하죠. 그 다음에 4번 해결할 문제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말한다. 네, 토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1번, 3번, 4번 좋은 방법이고요. 알맞지 않은 방법은 2번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에서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기 웃음 이선영 아기 웃음은 유리 종소리야. 들으면 기분 좋은 맑은 종소리. 아기 웃음은 이상한 열쇠야. 꽁 닫힌 마음도 활짝 열어버리지. 아기 웃음은 다 통하는 국제어야. 웃는 얼굴은 국경도 없으니까. 19. 위시에서 아기 웃음을 비유한 것이 아닌 것은 1. 유리종소리 2. 이상한 열쇠 3. 다 통하는 국제어 4. 국경. 예, 아기 웃음 이선영님의 아기 웃음은 총 6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보면 유리 종소리라고 비유했어요. 2연에서 맑은 종소리라고
기억도 비유했고요. 3년에서는 이상한 열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년, 5년에서는 다 통하는 국제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했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비유한 거, 유리종소리, 이상한 열쇠, 다 통하는 국제어. 국경은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꽁 닫힌 마음이죠. 여기에 이 의미하고 가장 가까운 적절한 것은 1번 열린 마음, 2번 따뜻한 마음, 3번 미워하지 않는 마음, 4번 소통하지 않는 마음. 꽁 닫힌 마음은 소통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이로써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20문항의 국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